김신영 교수님의 이에 대한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말씀하셔서 제가 고삼학과거든요. 고삼학과인데 뭐 10년 지난 일이니까 제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고요. 거기 가면 이제 최고난도 문제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변별력을 위해서. 근데 최고난도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야 됩니다. 이게 그때는 뭐 저희 아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대한 틀에 잡혀 있고 부모들은 거기에 랜섬머니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왜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가?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등 교원 임용 시험 문제도 출제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예. 노량진에서건 학교에서건. 아무튼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한 50일 남았는데요. 빨리 끝났습니다. 예. 수능이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먼저 우리 윤비서관님한테 제가 토론문을 되게 늦게 드려서 굉장히 당황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정점과 과제 뭐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복지부와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무에 대한 뭐 일련의 평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좀 기반을 해서 어떤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자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 정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달 체계의 핵심은 결국 정부와 민간 부분 공급자들의 관계 설정 문제고요. 공급자 부분 간의 협업의 방식과 제도적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 3세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는 뭐 되게 옛날 얘기고요. 주로 이제 정부가 직접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고 현재도 그 레거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아동 보육 시설. 주된 공급 방식은 재산 실체로서의 사회복지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공공 부분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1세대 전달 체계고요. 2세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그래서 공공, 특히 지자체가 재산 실체가 돼 설치하고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체에게 위탁을 하는 방식. 위탁자인 정부는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3세대 전달 체계는 이제 현재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이제 어떤 시장 기제의 일정 수준 도입,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관계가 복지 생산자와 복지 소비자,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좀 조절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가 기반이 돼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현실 정책에서는 바우처 제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것도 담합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 만들다가 시간 다 갔거든요. 이거. 가장 최근 그 보건복지 통계연보 그거 가지고 이거 한 채워넣다가 차분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컴포지션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본적인 원형, 즉 민간 부분의 서비스 생산자가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도의 원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존 제도가 견고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전달 체계를 고민할 때 뭐 되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실 일본에서 왔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도 이 정도로 민간이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 항상 하는 얘기가 경로 우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쉽게 말하면 되게 쉬운 얘기고 어렵게 얘기하자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그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제도적인 경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아 이거 잘못됐다 라는 어떤 이게 크로스 섹셔널한 이 순간만의 어떤 합리성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실패하더라. 그 이유는 기존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강한 경로 의존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예, 이런 경로 의존성이 왜 강하게 남아있느냐는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거는 제도라는 게 사실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제도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 집단이 발생을 하고요. 또 유지가 되고 또 시장 영역에 비해서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는 뭐 경쟁이나 학습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 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경로 의존성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향후 발전 과제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공성 강화인데 이제 뭐냐면 이 커버리지를 늘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해왔고 사실 좀 진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한 공공성 강화라고 명명을 한다면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직접 서비스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복지 분권 뭐 얘기인데 이거 뭐 예, 그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게 표현이 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니까. 가버넌스 체제로서 복지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고 분담의 과정은 시민들의 복지 욕구, 그 로컬 시리즌들의 복지 욕구에 더 잘 대응을 하는 것과 국가 복지 체계의 미래 전망을 짜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되게 지역 정치, 지방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 평가 과정에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복지 분권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그런 것들 이유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뭐를 중앙정부 사무로 놔두고 뭐를 지방으로 이양하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예. 뭐 하라 그러니까 막 해서 이제 몇 프로씩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넘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지출 수요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분권교부세 수익 간의 격차가 심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노인, 아동, 장애인이라고 제가 괄호를 써놨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에어리어들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틀을 짭니다. 예.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거기에 얼마나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녹아 들어가느냐 거기서 뭐 좀 비교적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복지 사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있습니다. 뭐 단체장들이 무슨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들, 지역의 어떤 좀 프레시하고 어떤 독립적인 어떤 복지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사전 심의를 하게 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청년배당 몇 년 전에 그 건인데. 예. 예,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보장의 수준을 높이려는 체계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주민과 단체장의 어떤 개별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어떤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신설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대략적인 합의는 제가 뭐 이런 말을 함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처럼 전국적으로 공통된 복지사무는 예, 국가사무로 유지를 시키고 상대적으로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초중등교육, 아동보호 이런 것들은 지방사무로 전면 이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 합의로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뭐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 빼먹은 얘기는 일단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들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이렇게 경로 의존을 무시하는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지방 정부의 복지 역량 강화는 지역의 어떤 복지 수요들을 발굴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들이 기획하는 능력이죠. 네. 근데 뭐 제가 한 3, 4년째 지금 평가를 해오고 있지만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 결정, 집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가까지 이런 것들 모두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완벽하게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정부 스스로 복지 역량을 강화를 시키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한 번쯤은 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경비 보상의 원칙이 이거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도 시간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보장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중앙, 지방정부,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